지난 1일에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인물은 총 4명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정모 씨, 김모 대령 이렇게 4명인데요. 오늘 중선관위원회 장악 시도를 인정하면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정모 대령 측인데요.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선관위 명단 확보, 또 인원 편성,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하고 준비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햄버거집에서 모의했다는. 그 4분 중에 이 한 분이에요. 정모 대령이. 오늘 처음에는 조사받을 때 아마 부인한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자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아마 그 정대령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갖다 쭉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한 게 낫겠는가, 거짓말을 한 게 낫겠는가, 아니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는 게 낫겠는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정대령이 자신의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끝에 자백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모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때 신원 확인을 하고 또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그런 계획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포박할지 그 방법까지 논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주장을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원 문속으로 이동을 시켜서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30분에 대통령 그 담화 비상계엄 내용을 듣고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임무는 내일 아침 5시에 출발을 해서 선관위에 5시 40분에 도착을 한다. 예. 그럼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6시쯤. 출근하는 직원들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바로 30명 리스트에 맞게 데려오고 차량도 한 민간 차량 한 20대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확인할 만한 루트로 확인을 했고 실제 그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고요. 자 교수님, 야당 의원들의 얘기가 훨씬 더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정대령의 변호인 얘기는 거기까지는 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그 과정 얘기는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현직 정보사령관의 사령관과 참모들이 선관위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비상계엄 당일날 이 선관위에 들어갔던 계엄군이 서버를 촬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사람들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지금 놓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그것도 지금 아마 보면 이 간부급들이 아니라 이 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아까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금 B1 벙커로 지금 이동을 해서 감금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실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아마 바로 그런 부분을 이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을 비롯한 그 지금 작당을 했던 사람들이 노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무력을 써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고립된 공간에 감금을 하는 순간 아마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자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문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구체적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재차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접수 또 HID 동원 모두 노상원이 지시했다. 이렇게 아주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점집 운영하는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이 노 전 사령관이 2018년에 좀 불명예 전역을 했죠. 네. 그리고 뒤에도 김 전 장관을 뒷배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시죠.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에 인사 민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과시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인연이 35년이나 된 인연이라고 하고 군생활 하는 내내 뭔가 둘의 이 친분이 과시되기도 하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 궁금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국방부 장관인데 왜 굳이 민간인 출신 퇴역한 군인을 이용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답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여름에 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국방위 현안질이 나와서 했던 답변에 전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지금 군인들 명령하면은 아마 안 따를 것이다. 계엄하라고 해도 안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선 조직을 이용해서 뭔가 이걸 다 아까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일선의 이런 지휘 라인을 다 스킵하고 본인이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상호 전 사령관 민간인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민간인을 이용한 그 노상호 전 사령관은 아까 봤던 12월 1일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까지 불러내고 또 12월 3일 또 당일 계엄 비상계엄이 있던 당일에는 판교에 있는 정보사에 정보사 특수요원을 비롯한 또 제2기갑여단장까지 다 불러내서 거기서 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계엄은 그냥 야당의 권고를 하기 위해 그냥 2시간짜리 내란 아니 어떻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비선 라인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행동계획까지 다 짜면서 계엄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런 관련된 지금 사건들이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은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본인과 지금 함께 회동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자백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만 끝까지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난 김용현 전 장관 연이 옛날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저는 결국 노상원 전 사령관 역시 자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계엄과 관련된 전말들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